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생방송이라서 연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런 모습도 다 보여드리네요. 또 인이어가 네. 빠졌네요. 네, 얼른 끼십시오. 지금 자, 뭐 하시는 오늘 겁니까? 마지막 방송인데 네, 쉽지가 네,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캐나다에 계신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일단 어떻게 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마지막 대미를 잘 장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얘기부터 좀 간단히 해볼까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77번 이상 되면, 한 해에 가장 사상체육가 기록을 갈아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70번이라는 숫자는 일단 넘어섰습니다. 70번째 사상체육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S&P 500은 4,800까지 넘어섰었는데,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서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 어떤 S&P 500이 어저께 하루 좀 쉬었던 것을 오늘 좀 만회하면서 사상체육가로 다시 끝났고요. 다우지수는 이 친구들이 겸손 왔다 갔다 팔아먹었는지 그냥 6일 연속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은 이제 오늘 기술주가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약간씩 쉬는 것들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금리가 좀 오늘 또 1.55%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고요. 바로 들어가면 유가랑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유가가 오늘 드디어 77달러 수준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한쪽에서. 분명히 이제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미국은 내년도에 기대감이 일단 넘쳐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내년도에 지금 1분기에 생각보다 GDP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오늘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금리도 1.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특징주 같이 몇 개만 보시면 대표적인 것은 나이키랑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오늘 다우지수 중에서는 나이키랑 홈디포가 좀 뚜렷한 흐름을 보였고요. 룰루레몬도 이제 나이키만큼은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째, 열흘째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쭉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마무리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한 월가의 분위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월가의 분위기를 미리 좀 볼 수 있는 주식들은 한 세 주식만 보시면 저는 좀 이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주식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는 이렇게 재미없었는데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빅5 주식 중에서는 구글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쉽게 얘기해서 깻잎 한 장 차이로 사상체육가에 붙어 있는 채로 일단 오늘 종가에 지금 마감되는 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일단 180달러 넘어서서 마감되지 못했지만,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우리나라 달리 미국이 이틀 남았는데, 잘하면 사상체육가로, 결국 3조 달러를 찍고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이제 기대감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가장 저는 시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식이 하나 있다 그러면, 특히 내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뭐 단 한 주라도 좀 갖고 가시면서, 특히 미국 주식을 관심 있고 공부하실 분은 한 주라도 갖고 가셨으면 하는 주식이 저는 이제 버크셔스웨이거든요. 버크셔스웨이는 아시다시피 50% 가까이는 애플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 금융주 같은 것들, 뭐 상당수 있고 필수 소비자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많이 있겠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주식 투자만 생각하지만 사업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업체들이 대부분이 경기 민감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철도 회사들,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적으로 돈을 버는 철도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가이코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회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버크셔스웨이가 뭘 갖고 있냐면
수많은 지역에 자동차 딜러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가 팔고 싶어도 하반기면은 자동차를 팔지 못했던 것이 딜러들의 어려움인데요. 내년에는 자동차 생산이 조금만 원활해지고 공급만 원활해지면 뭐 자동차 이런 것도 괜찮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내년에 주식 투자를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ETF나 이런 거 좀 약간 하기에 좀 마음에 차지 않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벅스에스의 한 주, 딱 $300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 가장 맞지 않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벅스에스는 실제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은 주식을 담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일단 본인들의 주식을 산 거 외에는 별로 딱 특별한 뭐 게 없었는데 내년엔 네네. 조금 더 활발한 뭐 주식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거 예상됩니까?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지금 가격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과 찰리 멍게의 기본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제가 벅스에스를 말씀드린 것은 애플이 이미 절반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융주를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융주가 올라갈 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벅스에스가 엄청난 현금을 갖고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딱 하나, 자사주를 제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사주를요, 올해 통상 얼마나 샀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요, 애플이 3% 정도 주식을 샀는데요. 올해 벅스에스에는 전체 상장 주식이 무려 4% 이상을 샀습니다. 4% 이상을 $300 이상에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어제 오늘 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왔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280, $290 이하에 갔을 때 주식이 더 내렸을 때 보면 내년에도 안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벅스에스가 상당히 내년에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밀리더라도 혹시 변동성이 있더라도 가장 안전한 주식, 소위 버팀목이 있다고 그러나요? 정말로요? 버팀목이 특별하게 있는 주식이 바로 벅스에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우려,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선호하는 업종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계속해서 정리되고 있는데, 일단 네네. 우려되는 것에 있어서는 역시나 뭐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꼽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면 저희가 이제, 3프로를 통해서 하는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 3분기, 3개월마다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요. 그 3개월마다 400여 명의 미국의 그냥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석 투자 전략가, 그리고 투자 책임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400명한테 꾸준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슈, 호재 악재, 기대되는 수익률, 선호 섹터 등을 포함한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53%.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걱정되는 재료를 인플레이션과 그 금리에 대한 인상치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하면 무려 83%나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7%가 코로나19와 그리고 영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17%인데 결국은 금리와 관련된 거, 물가와 관련된 것이 가장 압도적으로 내년에 잠재된 악재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내년도의 상승률에 대한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작년에도 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갖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게요. 10% 이내 상승이 55%인데 작년에도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나고 나니까 27%나 오늘까지 더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내년도의 주가의 상승률도 10% 이내 상승이 55%, 그리고 10에서 20%가 18%, 그리고 20% 이상 2%이기 때문에 합의 보면 조금이라도 오른다는 사람이 결국은 4명 중에 3명, 75%까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오를 것이 없다, 위아래 플랫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10%, 그리고 나머지 15%는 10% 이내의 하락 13%, 10% 이상의 하락이 2%이기 때문에 15% 정도는 내년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움직임이 없을 거다 10%, 많게는 75% 정도는 많게 적건 하여튼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뭘 사겠느냐, 뭘 더 사겠느냐, 가장 뭘 더 사고 싶냐 할 텐데 여기 뭐입니다. 더 사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것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35%나 금융주를 더 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 회복과 관련된 민감주 이런 것들인데요. 리오프닝이라든가 민감주다. 여기는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산업재, 소재 이런 게 들어간 것이 민감주가 27%.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대형 IT가 15%입니다. 빅테크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겠고요. 굳이 제가 혁신 성장이라고 써놨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파케지 혁신 기대 성장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 큰 꿈이 있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굳이 얘기하면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팔란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13%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안정된 걸 일정 수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나서 나머지들이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 혁신적인 성장주를 15% 이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좀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월가 IB들, 특히나 이제 오늘 꼽아오신 건 모닝스타의 조언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연말이 되면 모닝스타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내년도의 화두를 딱 이렇게 집었습니다. 내년도는 어찌됐건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인덱스 추정 펀드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시기에서 많은 분들이 매매 아시는 스파이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저렴한 SPLG, 그리고 더 저렴하게 나온 SFY, $17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470, VOO, IVB 똑같습니다. $400, $500 수준 안짝에 있는 것들인데, 그걸 하던, 아니면 저렴이로 나오는 $56짜리를 하건, 아니면 나는 유지보수 수리 하나도 내고 싫다. 다만 적어도이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SFY, 소파에서는 SFY 이런 게 전부 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나스닥이 좋다 하시면 QQQ 아니면 QQQ의 저렴이형으로 나와 있는 QQQ 미니인 QQQM 같은 걸 하시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모닝스타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스타일이라든가 테마성 주식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안이 통과된다, 우리나라 시름은 대통령 정치에 관련됐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보다는 그런 간접적, 보수적으로 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타겟 데이트 펀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연세에 따라서, 나이대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하냐, 방어적으로 하냐. 채권 주식 비중이겠고요. 굳이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Asset Allocation Fund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했던 것들이 AOA 시리즈가 있는데요. AOA 같은 경우는 주식 80, 채권 20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70 정도만 있으면 전 세계 주식과 채권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완전 자산 배분형 ETF인데 이런 것들을 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닝스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마지막에 두 개만 보이면 이런 시리즈들이 AOA, 제일 밑에 JAOA, AOR, AOM, AOK가 있습니다. 나는 주식의 비중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 80%부터 주식 비중을 적게 하는 30%까지 나눠서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주식과 채권은 각각 그 다음 화면까지 보시면 미국 전체 S&P 500이다 아니면 중형주다 소형주까지 그리고 미국 주식 선진국 이머징 마켓까지 채권도 미국 채권 선진국 채권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보시면서 좀 자산 배분형 펀드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미국 주식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일정 수준 하신 다음에 종목을 잘 찍어서 좀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것을 내년도 전체적인 투자의 맥락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코너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내년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눈높이를 약간 낮추자. 네.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제 10% 정도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앞서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눈높이를 10% 정도로 생각하고 나서 25%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올해 27% 이상 수익이 났지만, 지수로요. 작년 12월 달에 보십시오. 월가의 전망치 자체가 1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20%, 30%, 40%를 노리면 실망한 적도 많고 무리한 수가 많고 그러면 변동성에 정말 낙가웃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교수님. 네. 빨리 오세요. 오늘 방송이 제가 소곤소곤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 교수님이 빨리 오시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가 이제 4분기에 여러분과 네. 함께 했잖아요. 네, 4분기의 그렇습니다. 마무리, 또 올 한 해 마무리 방송이 오늘이 또 끝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댓글에 장 부사장이 오늘 끝인가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해명해 주시죠. 이따 밤에도 나옵니다. 네, 이따 밤에도 나오고 내년에도 계속 나오죠, 쭉 예. 함께하니까 여러분 아, 걱정 마시고요. 예. 마지막 인사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